자, 혹시 이해 안 되는 내용, 앞단은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으면 집에 가기 전에 물어보고 가. 오늘 질문하는 게 그래도 제일 수학이 좀 쉬워질 거다. 자, 오늘 할 거 잠깐 보고 있어봐. 자, 확통의 마지막 단원. 이 단원이 이해하기는 진짜 어려운데, 진짜까지는 아니고, 이해하기 좀 많이 어려운데, 문제 푸는 거는 반대로 굉장히 쉬운 단원이다. 그래서 좀 말이랑 내용이 어렵다고 부담 갖지 말고, 우리는 일단 문제 푸는 걸 첫 번째 목표로 하자고. 자, 일단은, 그 전후조사랑 표본조사라는 거, 들어봤나? 예를 들어서, 학교 단위의 성적을 조사한다. 그럼 뭐 전후조사를 하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우리 대표적으로 투표할 때 출구조사라고 하잖아, 맞지? 투표할 때 여론조사 같은 걸 한다고. 근데 여론을 파악하려고 내가 한 명 다 물어볼 수가 없겠지, 당연히, 맞지? 전국이 어떻게 다 물어보냐, 어느 세월에.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냐면은 특정한 인간들을 뽑아서 표본조사라고 한다고. 표본이란 말 들어봤다, 맞지? 뭐 실험할 때도 그렇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본조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게 있다. 어미 모자를 써서 모집단이 있다고. 모집단 엄마가 되는 집단, 원래 전체 집단. 자, 투표를 얘기로 들면은 전 국민이 모집단이 되겠지, 맞지? 근데 내가 얘들을 다 조사할 수가 없다고, 맞나? 그래서 표본들을 뽑을 거야. 표본 집단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표본을 내가 몇 명 뽑을지 결정할 거 아니야, 되겠니?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내가 m이라고 하자. 표본의 크기를 의 크기가 n이라고 한다면 내가 n명을 뽑는 거다, 여기서.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뽑아가지고 n명을 뽑을 거라고, x1. 되겠나? 그 다음에 또 뽑을 수 있겠지, x2. 또 내가 하나, 둘, 셋, 넷, 쭉쭉쭉쭉쭉 x2. 되겠나? 이런 걸 우리가 추출이라고 하는데, 추출도 두 개가 있다.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다. 복원이란 건 뭐야? 원상복귀, 원상태로 만들어놓고 다시 뽑는다는 거잖아. 비복원 추출이란 거는 뽑아놓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또 뽑는다는 거라고. 그럼 한 번 뽑은 게 두 번 추출되진 않겠다고. 되겠나? 예를 들어서 빨간 공, 노란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복원 추출이란 건 내가 빨간 공 뽑고 다시 빨간 거 넣어놓고 다시 하면 또 빨간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비복원 추출이란 건 내가 빨간 걸 뽑았어. 그럼 노란 거밖에 없잖아. 다시는 빨간 걸 뽑을 수 없다고. 이게 비복원 추출이다. 되겠니? 그래서 우리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별 말이 없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이 없으면 복원 추출을 할 거다. 되겠나? 다시 내용이 있을걸?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추출을 복원 추출로 할 거다. 되겠나? 동그라미 쳐놓고. 우리 일단 그래서 나 지금 복원 추출한 거지, 맞지? 중복된 걸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내가 계속 뽑을 거야. x3도 막 뽑아. 막 존나 뽑아. 막 중복 허용해서 막 뽑아. 그럼 뽑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얘도 당연히 모집단이 유한계라면은 뽑을 수 있는 표본은 서로 다른 표본이니까 표본도 유한계에 있을 거라고. 되겠나? 그럼 서로 다른 표본을 내가 뭐 xk까지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막 k개의 표본이 있어요. 되겠나? 또 막 n개 막 뽑아서. 그럼 얘를 내가 뭐 a1, a2 쭉쭉쭉 an이라고 하고, 뭐 b1, b2 쭈쭈쭈 bn이라고 하고, 그럼 뭐 쭈쭈쭈 뭐 c1, c2 뭐 하겠지? 이렇게 n개씩 있다고. 되겠네, 여기까지. 이걸 표본을 뽑았는데, 그럼 또 뭔 짓거리 할 거냐? 마지막으로 얘들의 평균을 가져올 거다. x1 바라고 할게. 되겠나? 즉 표본 집단의 평균. 되겠나?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하겠지. 표본 집단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의 평균. 자, 전부 다 평균을 낼 거라고. xk까지. 되겠나? 이런 표본들의 평균을 가진 집단을 또 만들 수가 있잖아. 맞지? 얘를 또 만들 수가 있다고. 내가 얘를 x바라고 하고 표본 평균 집단이라고 할 거다. 자, 여기까지만 이해 우리 다 했다, 이제. 되겠나?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표본 평균 집단.
실제로 이런 집단을 만들 일은 잘 없어.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고 있자고. 이론상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만 모집단이 있고요. 난 표본들을 졸라게 뽑으면은 그놈들의 평균들을 가지고 새로운 집단을 만들 수 있다고. 되겠나? 그럼 우리가 이제 다룰 집단은 총 3가지 종류가 돼요. 모집단, 표본 집단, 표본 평균 집단. 되겠나? 이렇게 있다고. 그럼 표본 집단들은 졸라게 많겠지, 종류가. 맞나?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하면 일단 틀은 다 이해가 된 거다. 자, 이제 책으로 돌아가 보자고. 뭔 얘기를 하냐 봤더니, 자, 통계조사에서 제일 위에서부터 모집단과 전수조사. 통계조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해요.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전체를 조사하는 건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황, 힘든 상황에서는 표본조사라는 걸 할 건데, 표본조사는 일정 표본을 뽑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지금 하는 건 뭐다? 자, 펴보자. 표본조사라는 거는 이 모집단 중에 표본 하나를 탁 뽑았잖아, 맞지? 이렇게 뽑히든 뭐 표본 하나 뽑았다고, 맞지? 표본 하나 뽑아서 얘를 조사함으로써 모집단의 특징을 발견할 거라고. 되겠나? 우리가 선거, 자꾸 정치얘기네. 선거할 때 여론조사라면은 야 1번이 될까 2번이 될까 3번이 될까 보면은 일단 표본 몇 명 뽑아놓고 걔들 가지고 몇 번이 될 확률이 몇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맞나? 그런 게 표본조사다. 되겠지? 얘를 가지고 전체를 예측하는 게 그게 표본조사가 될 거예요. 목적은 얘를 예측하는 거, 모집단의 분포를 예측하는 게 우리 표본조사의 목적이 되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우리가 임의 추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맨 밑에 이거도. 자, 모집단의 크기가 졸라 큰 경우는 모집단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에 비해 매우 큰 경우는 비보건 추출도 보건 추출로 볼 수 있다. 뭔 말이야? 모집단이 존나 크잖아? 맞지? 그럼 내가 복원하는 의미가 있겠나 없겠나? 내가 막 10개씩 뽑는데 표본이 막 1억 개가 있어. 그럼 내가 10개 뽑아갖고 복원시키고 다시 뽑나? 10개 뽑아갖고 다시 그냥 똑같이 뽑나?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모집단이 표본의 크기 졸라게 크면은 그냥 일반적인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요게 더 중요한 두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봐. 통계조사에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할게. 이 그림 너네가 오늘 마치고 한 번에 직접 그려봐라 알겠지? 자, 우린 총 3가지 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있고요. 표본 집단이 있고요. 표본 평균 집단이 있다. 일단 우리가 전체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모집단 한 개겠지. 얘를 가지고 집단들을 만들 거라고. 표본의 크기가 n이라는 거는 내가 모집단에서 n개를 뽑아서 표본을 만들 거라고. 되겠나? 맞지?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이 표본 집단의 평균을 뽑을 수 있을 거고, 그럼 표본들마다 표본 평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평균들을 다 하나의 집단을 만들면은 이제 우리는 표본 평균 집단이 될 거라고. 되겠나? 그럼 이제 얘들 어떻게 활용하냐? 일단 명칭부터 조금만 더 설명할게. 각 집단의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을 건데, 자, 여름의 평균은 모평균이라고 한다. 보통 우리가 M으로 쓴다.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 그럼 얘는 모분산이 되겠지. 보통 시그마 제곱으로 쓰고, 얘는 모표준 편차. 되겠나? 어렵지 않지? 모집단의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그 다음 얘는 표본 평균이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될 거라고. 맞나? 자, 우리가 모집단이 존나게 크면 요놈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평균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근데 표본이란 건 n개를 뽑았잖아, 맞지? 그럼 요놈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다. 여기까지 되겠니? 요놈은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 표본 평균 집단도 사실 모집단 따라서 결정된다. 왜 그러냐면은 얘는 모든 표본을 다 가지고 이제 표본 평균 집단 만든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X바라고 쓴다, 보통 우리는 이 표본 평균 집단을.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되겠니? 얘가 표본 평균이고요. 표본 평균이고 얘가 표본 분유산이다. 얘가 표본 표준 편차고 아이 귀찮아. 편차 되겠나? 그러면 이 X바는 얘는 우리가 뭐냐면 너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그건 되겠지?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 집단 자체가 표본 평균이잖아, 맞지? 표본 평균 집단의 평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얘는 모평균과 동일하다. 모평균과 동일하다. 되겠나?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원소들이 동일한 횟수만큼 뽑혔을 거 아니야, 맞지? 모집단에. 그러면은 평균 역시 따라가겠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맞나? 모든 원소들이 같은 확률을 뽑혔을 거 아니야. 우리가 추출했는데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뽑았으면은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같은 확률로 가져왔을 거라고. 그럼 어차피 얘 평균 역시 바뀌지 않는다고. 되겠나? 이해가 안 된다. 외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습니다. 되겠니?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수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시그마 x바는 자동적으로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되겠나? 자, 이렇게 명칭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일단 모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모집단의 모평균은 우리가 m,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하자고. 사실 얘를 구할 수는 없을 거다, 맞지? 얘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 짓거리를 할 건데 일단 이렇게 일단 치고요. 표본 하나 뽑았어요. 그럼 표본들마다 표본 평균과 표본 분수상과 표본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구할 수 있겠다, 맞지? 내가 n개를 뽑은 집단을 가지고 얘네 안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맞지? 얘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분포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만들 수 있다는 거. 얘는요, 얘도 졸라게 많을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 n개란 건 한정되어 있는 거지만 이 k는 원소의 개수마다 졸라 많을 거라고. 엄청 많아진다고, 분포가. 다 구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니들의 평균을 다 모은 집단을 만들었다 치면은 그런 표본 평균 집단은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게,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사는 모분살에다가 n을 나눈 거, 표본의 크기 나눈 거,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표본 평균의 집단의 분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 되겠나? 일단 요렇게까지 한번 그려놓자. 일단 요거 그려놔요. 싹 다. 그 노트 제일 뒤에나 아니면 책 제일 앞에나 한번 그려보자. 이 그림을 이해하면은 이 단원은 이제 이해가 거의 끝난 거야. 오늘 수업 거의 다 했다 그럼 이제. 오늘 밤에 물폭탄 대회인데 내가 오늘 10시까지 대구 논술 수업을 하고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서울로 가서 또 논술 수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너네랑 미적분 특강을 하고 내일은 미적 특강 내신 거 알지? 그렇게 되고 한데 비가 졸라게 오면 새벽에 못 올라가겠지. KTX가 끊기고 슬프구만. 자, 안 보고 이 정도는 좀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단어는 진짜 쉬워져. 자, 그럼 우리가 표본 집단의 개수는 뭐야 그러면은 요 원소들 중에 n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같겠지. 모집단의 원소가 뭐 적당히 p개라고 한다면은 p 컨비네이션 k개만큼 졸라 많아질 거라고. 그러면은 모집단의 원소들이 일단 존나게 많은데 p 컨비네이션 k는 p보다 당연히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말로 표본 집단의 개수는 졸라게 많다는 거. 원소의 개수도 더 많으니까 졸라 몇 배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다 적어봐. 표본 평균도 적고 표본 분한도 적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적어보도록 하고 삐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고3들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았지? 한 98일 남았나? 97일 남았나? 거기다 365를 더하면 대충 너네 남은 수능일이 되겠지. 그러면은 한 460일 정도 남았겠네. 그걸 7로 나누면은 한 60주 남았겠고. 그러면은 걔를 또 한 4.5로 나누면 4로 나눠도 15, 또 의미가 없네. 뭔 짓거리야 이게. 빨리 적어. 심심하니까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 다 적었냐? 자, 얘담아. 자, 우리 지금 모평균과 모분상과 모표준 편차, 표본 평균과 표본 분상과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상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있었다. 맞나? 이 중에 구할 수 있는 건 뭘까, 우리가? 맞지? 미친놈 아니야. 구할 수 없다고, 쟤는. 다시. 그렇지. 전제가 모집단이 존나게 크다 생각해. 모집단이 졸라게 커. 그럼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 그렇지. 표본 집단 안에 n개만 뽑으면 되니까 맞지? n개를 평균 내고 n개를 분산 내고 n개를 표준 편차 내는 거는 충분히 내가 가능한 영역 아니라고. 되겠나? 그래서 우린 뭘 할 거냐면은 다 적었냐? 우리가 하는 짓거리 이제 뭐가 되냐면은 잘 봐.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모집단이 있잖아, 맞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그리고 확통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뭐냐면은 모집단이 있는데 졸라게 크기 때문에 요놈의 평균이 궁금해. 모평균이 궁금해. 되겠나? 앞에 보자, 소연아. 중요한 얘기다. 우리가 하는 거니 모평균을 알고 싶은데 그 모집단이 너무가 커. 모집단이 너무 커. 그러면 내가 얘를 평균 구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크기가 n인 표본을 하나 가져올 거라고. 되겠나? 크기가 n인 표본을 하나 가져올 거야. 그럼 내가 이 중에서 x1, x2, xn까지 하는 하나의 표본이 생길 거 아니야. 되겠나? 표본 하나 뽑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얘들을 가지고 내가 평균을 낼 거라고. 되겠지? 이 x1. 이걸 우리가 x바라고 얘기하는데 흔히들. 되겠나? 얘 평균을 내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추정해 갈 거다. 이걸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얘기할 거다. 되겠니? 다시 우리는 표본을 뽑은 다음에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찾아낼 거라고. 그래서 일단 그럼 얘들을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표본. 자, 지금 뭐야? 우리 그럼 표본 집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표본 집단. 표본 집단에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다. 되겠나? 평균은 똑같다. 알겠지? 되겠나? 우리 평균 어떻게 해? 다 더하고 n분의 1 했잖아, 맞지? 확률 다 똑같은 녀석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 별표 쳐놔라. n-1 n-1 뭐 여기까지 잘 다루는 게 없긴 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평균은 전부 다 n분의잖아. n분의 였다. 같은 확률을 지니까 얘만 n-1이다. 그래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 표본 분산만 -1이고 n-1이고 나머지는 다 n분의다 라고 외우면 되겠지, 맞지? 워낙 특이한 케이스니까 표본 분산만 n-1이다. 왜 그러냐? 사실 증명도 가능하긴 한데 좀 기니까 생략하고 일단 그냥 외워. 알겠나? 표본 분산만 이렇다. 표본 분산만. 되겠나? 표본 분산만. 그래서 목적은 표본 분산과 모분산 차이를 줄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렇게 있다는 거. 되겠나? 표본 분산만 특이하게. 누구? 얘만 특이하게 n-1로 나눠요. 되겠지? 표본 분산만 특이하게 n-1로 나눈다. 그래서 편차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거. n으로 나누면 우리가 익히 아는 녀석이었는데 표본은 n-1로 나눌 거라는 거. 나머지는 똑같다. 되겠니? 요런 식으로 그럼 넌 뭐다 이제? 표본 집단의 분포들을 구할 수 있다고. 표본 집단의 분포를 구할 수 있다고. 표본 한 개의 분포. 되겠나? 표본 하나의 분포.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 표본 평균 집단 이렇게 된다. 모평균이랑 동일하고요. 표본 평균은 표본 평균 집단의 평균은 표본 평균이다. 표본 평균 집단의 저 끝에 있는 거. 모평균 동일하고요.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된다고. 되겠나? 그냥 외워야겠지. n이 들어가. n개 뽑은 다음에 평균 내면 너 한 단계 걸치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얘는 그냥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자, 이렇게 있다고. 일단 자, 얘 뭐 조금 157쪽 개념 체크를 보도록 하자. 자, 157쪽 개념 체크다. 모평균이 10이고요. 모분산이 9래. 9일 때 그때 자, 이미 추출한 크기가 100인 표본 n이 100이에요. 그래서 그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x바의 평균도 마치 잘 봐라.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을 물어보는 거다. 2의 x바, 표본 평균의 평균. 얘는 그럼 뭐다? 너는 모평균이랑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수는 뭐라 그랬다? n분의 시그마 제곱.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수는 10분의 3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다 맞죠? 그냥 요 공식 외우라고 준 문제 같고. 그 다음 보면은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다음 표로 나타냈대. 그때 표본을 이미 추출할 표본 평균의 평균. 자, 그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내신에도 가끔 n-이 등장하거든. 그럼 자, 잘 들어봐. 어떨 때 n-를 쓰는 거냐면 문제에서 야, 내가 표본을 10개를 뽑아왔어. 얘들로 표본의 평균과 표본의 분수함과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해봐. 그럼 이제 내가 표본 분수를 구할 때 n-3 쓰는 거라고. 되겠나? 다시. 언제 n-3 쓰이냐? 자, 문제 실어준 거. 야, 내가 10개의 모집단에서 10개의 원소를 가지고 표본을 만들었어. 표본의 크기가 10인 거. 그럼 요놈의 평균과 분수함과 표준 편차를 구해봐라. 얘 구하는 거잖아, 맞지? 이때 우리가 n-1로 쓰는 거고. 되겠나?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잘 봐야 되는 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래. 맞나? 그럼 난 뭐다? 모평균과 모분산을 이용할 거라고. 되겠지? 모평균은 얼마인가? 모평균이 얼마인가 봤더니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럼 딱 가운데가 평균이겠네. 25. 되겠나? 되겠지? 뭐 4분의 1 곱하기 10, 4분의 1 20 하면 된다. 그 다음에 Vx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아니면은 편차가 15, 편차가 5, 편차가 5, 편차가 15인데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네가 4분의 1에다가 15의 제곱이 2개, 5의 제곱이 2개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알겠지? 아니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해도 되고. 어쨌든 간에 분수하는 그럼 네가 지금 얼마다? 125가 된다고. 되겠니?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래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수함. 되겠나? 그럼 얘가 뭐다? 너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동일해요. 모평균은. 그 다음에 n분의 시그마 제곱. n이 얼마다? n이 크기가 5인 표본 5분의 125가 내가 구하는 Vx가 되겠다. 되겠다. 공식 외로운 얘기다 지금. 표본. 그래서 내가 모집단만 알고 있다면은 모평균과 모분수함과 모표준 편차가 뭔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모르겠지 당연히 졸라 크면은 뭔지는 몰라도 표본 평균 집단의 분포 역시 모집단에 따라간다는 거를 기억을 하자고. 되겠나?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표본 집단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 되겠나? 얘가 정규분포예요. 그러면은 너도 정규분포예요. 되겠나? 모집단이 정규분포면은 표본 평균 집단도 표본이 정규 집단이라는 거 아니다. 알겠지? 표본 평균 집단이 정규분포다. 헷갈리지 마. 다시. 모집단이 정규분포면은 표본이 정규분포인 게 아니고. 되겠나? 표본 집단 얘들이 각각이 정규분포란 말은 아니야. 모집단이 정규분포면은 얘 말고 얘들로 만든 평균의 집단 존나 큰 거 얘네도 정규를 따를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모집단이 정규 따르지 않아도 얘가 따르지 않아도 표본을 졸라게 크게 뽑으면은 되겠나? n이 충분히 크면은 얘도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를 거라. 되겠니?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이렇게 보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거나 혹은 n이 충분히 크거나
되겠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은 x가 x의 평균이 m이고 x바는 무조건 정균포를 따를 거예요. m에다가 모평균을 갖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i 제곱. 되겠나? 되겠지? 모집단이 정균포를 따르거나 n이 충분히 크면은 우리는 x바는 이런 정균포를 따를 거예요 라는 거. 되겠니? 자, 그래서 개념 체크를 한번 보면은 159쪽 제일 밑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크기가 100이면 임의로 추출할 때 x바에 대하여 답을 구하라. 자, x가 있고요. 네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네가 200에서 이렇게 있고요. n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가 100이래요. 그러면은 100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쓰자. x바는요. 따라고 있니? 얘는 역시나 정균포를 따를 거고요. 평균이 똑같고요. 표준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10분의 4, 4의 제곱이 될 거예요. 되겠네 여기까지. 그때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P의 x바가 196에서 204. 그럼 얘는 아까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거죠. 직전 하라에서 얘는 그럼 P에다가 요 놈이니까 196 빼기 4 마이너스 1에서 Z 200 빼기 4 4 1 1. 그러면 0에서 1까지 두 배 하면 되겠다 맞지? 0에서 마이너스 1 두 개 하면 되겠다. 자 0에서 1까지 가서 0.3413이니까 요 곱하기 2만 해주면 된다. 그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거 지운다 이거 이제 되겠지? 대괄수 다 들어갔지? 모집단 표본 집단들 그리고 얘들로 만든 평균들로 만든 표본 평균 집단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오늘 남은 거는 계산하는 방법 몇 가지만 배우면 끝이 난다. 자, 어느 회사에 생산한 핸드크림의 무게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인 정균포를 따른대요. 너는요, 정균포를 따라요. 평균이 50이고요. 표준 편차가 16이래요. 16의 제곱이 되고요. 그때 이미 추출한 64개. 별 말이 없으니까 보건 추출일 거고요. 그럼 너는 n이 64일 거고. 평균이 48, 54 이하래. 맞나? 그럼 얘는 일단 x바는요. n이 지금 64니까 50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8분의 16의 제곱 이고요. 맞나? 무게의 평균이 48 이상 54 이하래. 무게의 평균이 잘 봐야 된다. 평균이다 맞죠? 평균이라고 얘기해줬다. 되겠니? 그러면 얘가 뭐다? 네가 48에서 54 Z P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되겠나? 맞지? 그 문제의 흐름은 뭐냐면은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들이 뭔가 분포를 줬고요. 그 다음에 내가 표본 하나 뽑았다고 표본 하나 뽑았어요. 뽑았는데 얘를 가지고 요놈이 표본 평균 나올 거 아니야. 맞나? 얘가 이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되겠니? 흐름은 그렇다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럼 네가 P에다가 얘가 지금 얼마?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똑같네 Z. 그 다음 4에다가 2니까 2 이렇게 구하면 될 거예요. 되겠나? 그럼 계산 자체는 0에서 1까지 랑 0에서 1까지 0에서 2까지 랑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이겠다. 따라오고 있지? 따라왔나? 놓쳤나? 따라왔나? 되겠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성을 마지막 개념이다. 자, 오늘의 끝은 뭐였냐면은 계속 수업 시간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우리는 표본을 하나 뽑아가지고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되겠나? 다시 표본 하나 뽑아서 그놈의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해 나갈 거라고. 모평균의 추정. 오늘의 목적이다. 모평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그럼 또 다른 신뢰 구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맞지? 그럼 보통 내가 자 앞에 보자. 모집단이 졸라 분포되었을 때 표본을 딱 뽑았어 맞지? 얘를 가지고 평균이 얼마요? 라고 말하면 그건 뭐 사기겠지 맞지? 그럼 대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얼마랑 얼마 사이쯤에 평균이 위치할 것 같아요. 되겠나?
다시 우리가 표본 하나 뽑아가지고 얘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해 나갈 건데 얘를 가지고 평균이 얼마라고 말하면 이상하잖아, 맞지? 근데 평균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확률이 얼마라고 하는 게 우리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이고, 그럼 얼마에서 얼마까지라고 하는 이걸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한다. 되겠니?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모집단 졸라게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인간의 평균 키를 구하고 싶어. 근데 대충 여기서 표본을 N개 뽑아왔어. 그러면 A1, A2, A3 쭈쭈쭉 N명 다 뽑았어. 표본을 적당히 한 100명 뽑았다 진짜 100명 뽑았어. 그랬더니 요놈의 평균이 171인 거야. 되겠나? 이게 표본 평균이겠지. 되겠나? 얘를 보니까 너를 가지고 내가 유출해봤더니 평균은요 한 172에서 169 사이 173에서 169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모평균은. 되겠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지. 이 짓거리를 할 거라고. 되겠나?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되겠니? 그게 모평균의 추정이고요. 있지? 모집단에서 표본을 하나 뽑아서 작겠지. 표본 뽑아가지고 얘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해 나갈 거라고. 그 과정은 우리가 이놈의 존재성을 알고 있으니까, 맞지? 표본 평균 집단의 존재성을 알고 있으니까 쟤를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뽑은 얘를 X1이라고 하자. 되겠나? 표본 평균을. 얘는 표본 평균이다, 맞지? 표본 평균 집단에 있는 하나의 표본 평균이다. 얘는 우리가 네가 만약에 자, 이렇게 있다고 보자. 자, 그럼 내가 니놈 안에 있을 확률을 생각해보자. 얘가 만약에 얘가 1이라고 하고 1일 때 얼마지 보통? 다시 신뢰도 99%야. 99%. 그러면 99%. 얘가 99%. 0.99일 때 K 값이 2.58이라고 하자. 되겠나? 그럼 네가 여기 안에 속할 확률을 생각을 해보자고. 되겠나? 그럼 나는 X반은요. 지금 여기에 원소였잖아, 맞지? 되겠나? X반은 여기에 원소였다고. 그래서 너는 평균이고. 그 다음 요는 뭐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라갔다고. 이렇게 되겠지, 맞나? 네가 뭐다? 2.58. 아이고 반대로 썼네. 맞나? 잠깐만. 오씨. 얘가 99% 0.99가 되도록. 얘가면은 얘가 x 값이. 자, 좀 헷갈리는데. 네가 P의 얘를 얘기하고 싶으면은 Z의 절대값이 2.958보다 작거나 같은 게 0.9보다. 여기까지는 된다, 맞지? 되겠나? Z의 절대값이 2.58에서 마이너스 2.58 사이가 0.99라고. 되겠니? 그럼 나는 평균이 이제 99% 안에 속하는 걸 찾고 싶다고. 그럼 얘는 지금 X바 집합안에 X바는 정규 분포였고요. 네가 평균이 M이었고 네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되겠나? 그럼 내가 구한 평균은 표준화를 하려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요. 네가 뭐다? 2.58에서 마이너스 2.58 이렇게 될 거라고. 되겠나? 되겠지? 그래서 일단 이 식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 알겠지?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중요한 거는 요놈을 기억하는 거다. 모평균의 추정은요. 되겠나? 자, 이건 뭐 날려된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모평균의 추정은 그럼 당연히 시작은 내가 뽑은 표본 평균으로부터 양쪽에 펼쳐져 있을 거야, 맞나? 그 다음에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겠나? 요걸 우리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할 거다. 되겠나? 그럼 이 K 값이 결정되는 건 니네의 확률에 따라 결정될 거야.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것도 문제에서 줄 거야. 문제에서 준다. 네가 0.95인 게 얘가 1.96이라고 줄 거야. 알겠지? 1.9라고 주는 문제도 있다. 외울 필요는 없다. 얘는 99%는 아까 똑같이 저렇게 네가 99%가 2.58이에요. 이렇게 줄 거라고. 되겠나? 그래서 우리는 신뢰도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구나. 자, 우리가 표본 평균을 뽑았어, 맞지?
자, 정리하면 표본 평균을 뽑아서 얘를 가지고 모 평균을 추정할 거라고 예측을 할 거라고 맞니? 그러면은 신뢰도를 100% 만들면 어떻게 할까? 자, 내가 대한민국 인간의 평균 키를 구하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가 100인 표본을 뽑아왔어. 100명을 뽑았다고. 그래서 얘들을 가지고 내가 표본 평균을 했더니 171이었어. 되겠나? 걔가 뭐야 지금? 얘는 171이 나왔다고 얘를. 그럼 얘를 가지고 나는 얘를 찾아볼 거라고. 171을 가지고. 그럼 뭐 원래 진짜 평균이 얼마였니를 물어볼 거라고. 그럼 내가 자 신뢰도 100%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대한민국 인간의 평균 키는 한 70에서 한 2m 70 사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100%겠지 맞지? 의미가 있나 없나? 없다고. 신뢰도 100% 의미가 없어진다 맞니? 그러면 굉장히 적게 그러면 170.9999에서 171.0001 사이예요. 굉장히 디테일하지만 신뢰도는 졸라 떨어질 거 아니야. 의미가 있나 없나? 없겠지 맞나? 그래서 우리는 신뢰도 99%랑 95%를 주로 써야 된다. 되겠니? 적당히. 그래서 그때 K값들은 여기는 이런 경우에 95%다 그러면 니들이 양쪽이 95가 되는 1.962 K값이고 네가 99%다 그러면은 요 안에 넓이가 95%가 되는 K값 2.58이 Z값이 될 거라고. 되겠나?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이렇게 적어 놓자. 되겠나? 요거 좀 적자. 이렇게 적으면 된다. 밑에 있네. 그래, 한 번 더 적어. 여기 있긴 있네.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맨 밑에 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나는 지금 모 평균을 몰라 맞지? 모 평균을 몰라서 모 평균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싶다고. 신뢰 구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식을 통해 모 평균을 나는 추정하고 싶은데 근데 모 평균을 모르는데 모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있나? 사실 말이 안 맞잖아. 평균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알고 있대. 말이 안 맞잖아. 맞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표준 편차를 주긴 한데 모 표준 편차를 문제에서 모 표준 편차를 안 준다면은 아까 우리 뽑았던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해도 큰 상관이 없다는 거. 되겠나? 다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시그마를 주긴 한다고. 맞지? 근데 시그마를 안 줄 때도 있다. 그럼 뭐다? 내가 표본의 표준 편차를 직접 구해가지고 시그마 대신 갖다 쓰면 된다는 거. 되겠니? 요거까지 하면 끝! 끝. 그죠? 오늘 할 거 끝이다, 진짜. 또 못 믿고 뒤에 넘겨보는 거 봐라.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수학 영역 나형을 응시한, 언제쯤 나형인가? 수험생의 점수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맞지? 말도 존나 웃기잖아, 맞지? 평균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알고 있대. 대도 하는 소리긴 하지. 어쨌든 자 보자. 난 X가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15점이래.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때 2,500명을 임의로 추출했대. 그럼 N은 2,500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65래. 2,000 뽑았을 때 그럼 니놈의 X바가 얼마? 65점이었대. 그때 모평균 M에 대해서 구하래. 그럼 너는 M을 추정해보라는 거잖아, 맞지? 되겠나? 신뢰 구간 95%. 그럼 너는 자, 신뢰 구간 95%는요. 보니까 0.95만큼 된 게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맞나? 그럼 얘는 지금 아까 내가 말했던 거에서 K값이 1.65란 거고요. 그러면 65에다가 플러스 K값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0분의 시그마 15. 그럼 얘는 65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50분의 15. 되겠나?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99%의 신뢰 구간 구하래. 그럼 0.99 2.58이다 맞지? 그럼 너 뭐다? 똑같이 다 똑같이 씁니다. 65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똑같이. 그 다음에 65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축축축. 되겠나? 그러면은
얘가 95%의 신뢰 구간, 99%의 신뢰 구간.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간이 작아지겠지, 맞지? 맞지? 생각해보면 신뢰도 0% 전부 다 하면 되는 거잖아. 많이 존나 신뢰 안 가는 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될 거고요. 당연하게도 다 답까지 내야 된다, 너네는. 그래서 자, 끝이라 했는데 또 하나 더 나왔다, 맞아요? 이건 별거 없다. 그냥 신뢰 구간의 길이다. 얘들이 구간의 길이야. 그럼 얼마겠어? 어떤 기준으로? x바를 기준으로 플러스 k 마이너스 k잖아, 맞지? 그럼 구간의 길이는 그냥 2배의 2k 루트 때문에 시그마라고. 되겠나? 맞지? 얘는 지금 x바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요만큼씩 간 거니까 되겠나? 그럼 이놈의 길이는 당연히 이놈 딱 2배 하면 되겠지. 한쪽으로 간 거 k 이렇게 하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와요. 굉장히 별거 없는 얘기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시그마가 15네요. 모평균의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되겠나?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이하래.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실내 구간의 길이 뭐라고 하냐면 2 곱하기. 자, K값 뭔가 봤더니 95%. 0.95, 1.96. 1.96이 K값이고요. 루트 n분의 n을 지금 모르는구나. 시그마 줬다고 말도 안 되게 15래요. 요식 정리하면 되겠다. 되겠니? 좀 귀찮긴 하다. 소수점 제곱해야 돼가지고. 근데 이건 중학생도 풀 수 있는 걸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되겠니?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하면은 확통이 끝이 났다. 고생했다. 이다. 자, 오늘 했던 거 제발 집에 가서 영상 한 번은 더 볼 수 있도록 하지, 알겠지? 내용들이 좀 다양한 말들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오늘은 확통 마지막을 위해서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 바쁘더라도. 소연 알겠니? 일단 오늘 대표형은 지금 다 풀고 가. 무조건 개념 체크랑 대표형 다 풀고 가고 집에 가서 오늘 유제까지는 다 풀어라. 유제까지는 최대한 다 풀고 그래야 좀 쉬워진다. 미뤘다가 막 다음 주에 보고 하면은 또 헷갈려지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확통은 이렇게 해서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지? 그래. 뒤지겠다, 맞아? 고생했다.